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속 다 제가 잘 맞게 말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일단 김민정 보좌관님 근황 토크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잘 못 뵀어요.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었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 미래 선대위 상황 부실장도 맡으시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난 지금은 근황과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는 예. 다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고요. 네네.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사실 지난 2달간 이른바 경계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저도 되게 정신없고 낯설었는데 익숙한 뉴스레터 K-ON이 포근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뭐 안 오셨으면 안 돌아오셨으면 제일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오후 2시에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진행이 됐고요. 물론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상황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마는 보좌관님들 시점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뭐 보니까 독소 조항 몇 가지 좀 삭제하고 수정하고 해서 특히 이제 뭐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독소 조항이다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이었고요.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또 받아들였는데 일단 김민정 보좌관님 이렇게 참 첨예하게 대립하던 내용들이 조정을 통해서 합의해서 통과된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네네. 사실은 근데 이것보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좀 약간 더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의장에 대해서 막 민주당 쪽에서 압박하고 했던 거는 사실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하라는 것이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오늘 의장께서 이제 그것을 상정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희 당에서는 아쉬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뭐 없죠. 그런 여당에서 입장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합의를 했고 합의의 정신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말씀 나온 김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예고한 대로 단독 처리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를 했고요. 여당 의원분들은 퇴장을 했고요. 일단 이태원 특검법 본회의 처리 합의하면서 이 특검법이 올라올 것을 여당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오늘 통과가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여당에서는 이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나왔는데 일단 각각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요번에 오늘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 일정상 5월 29일 날 끝나거든요. 21대가. 그래서 뭐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합의는 안 됐지만 27일, 28일 한 번 더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요거를 최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는 있죠. 신속 처리한 건 이제 일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예. 그때 올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렇게 네.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뭐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민심이라고 판단했고 네. 요구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지만 미진한 상황도 있고 대통령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굳이 했던 거고 네. 이게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 정부에서 뭐 거부권을 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28일 날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제의하겠다. 그런 시간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저희는 추진했던 거라고 네. 추진했습니다. 예. 조현욱 부장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요. 뭐 여야의 협치는 이제 더 이상 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국면에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은 성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네. 저는 뭐 당장 드러나는 성과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정말 어렵게 만나가지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공간을 사실 열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된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수회담의 효과라고 봐요. 네. 영수회담이 없었다면은 서로 그렇게 한 발씩 물러나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리도 없고 지금 국민들한테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양보하는 쪽 일입니다. 예. 네. 항상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은 그 반대쪽에 뭐 혁신이 부족하다, 개혁이 부족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국민들 입장은 좀 달라요. 네. 근데 저희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천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네네. 최상병 특검법은 오늘 처리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부의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이나 예.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최상병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맞아요. 국민들의 요구는 최상병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라는 건 국민적인 요구가 맞고 네. 다만 이거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기회가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180일 더하기 60일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네. 부의가 된 다음 60일을 기다리도록 돼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의장이 시간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랬을 때 네네. 제2요구권이죠. 그랬을 때 그 공은 용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다시 22대 이게 추진된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그럼 대놓고 또 다시 반대를 해서 네. 다시 패스트 트랙을 태울 것이냐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들은 지지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입장이 나왔는데 우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고요.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보좌관님, 같이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현욱 보좌관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걸 국민 눈높이를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결국 그걸 안 하겠다라기보다 지금 일단 협치의 하나의 사례가 오늘 나왔잖아요. 네네.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걸 환영한다. 그게 이제 영수회담 통해서 여야 간 협치가 복원됐고 이번 그 합의가 그 구체적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굳이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법도 충분히 그렇게 여야가 그 의장이 원래 계속 이거를 끌어왔던 것도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 여야가 합의를 보라는 얘기였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이번 영수회담을 진정 협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굳이 오늘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강행 처리를 했을까? 왜 했을까? 결국 그 예.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영수회담의 첫 성과라고 평한 대통령실에 좀 찬물을 껴안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네.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번에 21대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자연인으로 가는데 본인이 또 원내대표로서 뭔가 임기 종료 직전에 뭔가 어떤 그런 자신의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성과로서 또 그래서 강행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003님, 최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통과로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시는데요. 오늘 민주당 입장으로 한 말씀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지만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긴 하겠지만 네네.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이상한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조사 중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실이 깊게 관여됐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특검을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으로 가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민정 보좌관님 하나만 더요. 지금 오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한 분 김웅 의원께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셨던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분이 김웅 의원께서 예. 평소에 뭐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그 냈던 의견의 어떤 결을 생각한다면 뭐 찬성표를 던졌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왕 표결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거 그거 상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표를 던진 기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상정된 만큼 거기 있어서는 본인의 했던 주장하고 이제 반대되는 결로 표결을 할 수는 없지 네네. 않았을까요? 조현욱 부장님 잠깐 지금 절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합의를 여야가 좀 해오면 뭐 그동안에 이 건 말고 다른 것에 있어서도 김진표 의장의 원칙은 그러했고요.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국회의장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중립만을 자꾸 고수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의장이 그동안 해왔던 건 좀 다르게 뭔가 민주당의 어떤 압박에 못 이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판단에 따른 오늘 이거는 올려서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근거는 있어요. 네. 분명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180이 지난 게 네. 4월 3일이에요. 그리고 60일 동안 다시 숙려 기간을 가지도록 돼 있는데 그 60일이 지나고 나면은 6월 2일이 돼요. 6월 2일이면 21대 임기가 끝나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이 취지를 살펴봤었을 때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대 국회 내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장이 해야 되는 거는 네. 중립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거나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장이 지켜야 되는 거는 국회법이에요. 예. 국회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회법은 모든 민주주의 회의법의 기본이 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초등학생 반회의까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곳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의장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그동안 중립이라는 비난도 들을 수도 있고 기계적 중립이라는 비난 혹은 뭐 여당 편을 들어주냐. 뭐 이런 비난도 들을 수 있겠지만 네네. 의장이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거는 국회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지 네. 뭐 평가받는 의장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회의장의 역할은 이래야 한다라고 의견 주실 분 계세요? 두 분 중에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국회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 뭐 중립적으로 이제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요즘에 이제 국회의장 출마하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나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네. 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장인지 국회의 국회의장인지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견제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정 부장님. 그러니까 저도 조 부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네.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립의 의무라는 건 결국 정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지 말고 공론을 좀 모으라는 건데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오늘 그 처리는. 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관련해서는 2부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요. 각 당의 새 원내 지도부 구성 관련된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의원께서 이제 단독 출마해서 내일이죠. 내일 네. 찬반 투표 하는데 보좌관님, 이동규 보좌관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사안을 두고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 또 찬반 투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추대. 이 당내 여론은 보좌관분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어떤 얘기가 좀 오가나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이제는 보좌진들이 많이 무덤덤합니다. 무덤덤이요. 이재명 체계의 2차제의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무덤덤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셨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이 단독 전례가 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열린우리당 때 한번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전례가 없이 이게 단독으로 나오고 거의 추대 분위기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인데 네. 이게 이제 원내대표 후보들이 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최초에 막 10여 명 가까이 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일순간에 다 들어가고 예. 단독 출마로 나오는데
단독 출마라니 이게 맞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구성원 내에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무덤덤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뭐 무덤덤이라고 하시니까 뭐 어쩌겠어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쩌겠어. 그러니까 뭐 우리 코너에 맞춰서 예. 제가 좀 보좌진 얘기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제가 이동윤 보좌관 전에 그 민보협 회장을 했어요. 예, 민주당 네, 보좌진분들. 그래서 저 예, 예. 때부터 경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회장까지 5번째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단독 추대였었어요. 네네. 근데 그 뭐 좀 특이한 사항이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명의 회장을 배출한 모든 의원실이 예. 낙선 혹은 낙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내년 이제 곧 있으면은 7월 달쯤 되면 민주당 민보협 회장 선거 다시 또 할 거예요. 이때 소위 친명방 아니면은 민보협 회장도 못 할 거예요. 민보 회장마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단독 크다라고 봐요. 후보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 징크스가 좀 깨지길 바라면서 예. 저희 당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예, 국민의힘. 예. 비명계 쪽에서 일단 조용한 건지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뭐 기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일단 네. 지켜본다는 것 같아요. 지켜본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 보자. 예. 향후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 이제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네. 명분을 아직 명분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예. 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지켜보겠다. 뭐 네네. 이런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게 막 녹록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똑같이 내일이었는데 9일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누구도 안 나서시다가 일단 오늘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하신 송석준 의원께서 해보겠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고 후보 등록이 뭐 일요일까지는 그렇죠. 고심하고 계신 분들 이름 나와요. 이분들 출마 선언을 할까요? 누군가 더 나오시려나요? 우선 지금 추대론까지 나왔던 그 이철규 의원께서 이제 원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네. 가능성이 옅어지니까 이제 출마를 결심한 분이 오늘 송석준 의원님 나왔고 기존에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이제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당초 민주당 원대 선거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단독 출마 아니냐, 뭐 찐명 대 찐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대강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어쨌든 이철규 의원님도 아직 뭐 확실히 불출마한다고 의견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추경호, 성일종, 이종배 이런 의원님들께서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달리 일단 여러 후보 간 경쟁을 통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지 않겠나. 일단 기존의 그 찐명 찐유 원내대표 이런 프레임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좀 벗어난 것 같다. 국민의힘 보좌진분들은 이런 분은 좀 안 나오시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분이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거 계속 있으세요? 분위기가? 아까 여기는 무덤덤 하셨고. 이거 그 질문에 약간 이제 뭐 이런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이제 TK 출신 TK인데 지역이 네네네. 또 이제 어느 TK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사실 뭐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강성 이제 원내대표와 상대를 할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을 떠나서 일단 어떤 인물을 좀 보게 되거든요. 맞서서 좀 거기서 원내 협상력이 있는 분들, 예. 예,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쉬운 말로 약간 파이팅 있으신 분들. 네, 그래야지 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면에서. 휘둘리지 않으니까. 예,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네. 뭐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잖아요. 보좌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 예, 예.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단독 출마로 가는 게 그게 조금 조금 좀 그렇죠. 예, 예. 조현욱 보좌님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후보군들 여러 분들 나오시는데 연일 뭐 강한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이제 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무게감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총선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건 맞고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해야 될 게 이제 지지층의 효능감을 높이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예. 원내 일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먼저 선출하는 의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가 지고 있는 무게를 좀 나눠질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짐을 나눠줄 생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짐을 더 지우는 사람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짐을 나눠줄 생각이 없어요. 자꾸 친명 경쟁만 하면서 예. 내가 이재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짐을 오히려 더 지우고 있고 그러면 이 대표도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네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좀 중도를 향하거나 혹은 그 지지층을 좀 더 넓히기 위한 사람들이 역할들은 나눠 맡아야지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뭘 보여줄 텐데 끝나자마자 다시 친위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면은 국힘은 차라리 불행 중 다행인 게 요즘에 예. 예전에 친박하고 비교했을 때 예. 친윤은 사실 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친박은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했던 게 보면은 친이체계 구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났잖아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 그걸 능력으로 네. 표현하시면 자, 그리고요.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 또 국회의장 후보군 얘기해봤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또 비대위가 이제 꾸려지면서 당대표 그럼 누가 나서실까?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약간 비장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 관측 나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일찌감치 언급한 이유가 뭘지 또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어떤 여론이 좀 있어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오늘 한 언론에서 했던 발언 중에서 하나 좀 핵심 키워드 뽑은 게 네.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하면 약간 비윤 반윤 약간 기치가 강한데 네네. 예를 들면 혁신의 가치를 더 이제 혁신의 방점을 둔 비윤 대표라면은 당원들도 지금 당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이게 그저 반윤만 내세우면은 당원의 생각과 거리가 있을 거다. 예.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결국 전당대 룰인데 예. 그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 이제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비대위가 그 규칙을 정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선수를 먼저 치신 게 아닐까. 전대 룰에 따라서 사실 비윤이냐 네네. 친윤이냐 이게 또 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좀 당대표로 안 나오면 좋겠고 아니면 좀 반대로 좀 이런 분 괜찮겠다 싶은 분 있으세요? 지금 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이런 의원분들도 얘기 나오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얘기 나오고요. 뭐 원희룡 전 장관도 얘기 나오고요. 저희가 다 그래도 나름 이제 선출직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들 보좌진 협의 예. 회장 선거를 해봤는데 네. 그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뭐 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다만 이번에 그 전당대 규칙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리할까 안 유리할지 그런 거를 이제 가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뭐 지금 당원 100%로 그냥 가느냐 뭐 네, 아니면 50대 네. 50으로 아니면 바꾸느냐 7대 3이냐 5대 5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판가름 나겠죠. 여론조사 끼고 안 끼고가 네, 또 큰가 저울질을 보네요. 하겠죠. 네. 네네. 개혁신당은 지금 19일에 전당대회를 여는데 이기인 전 최고, 그다음에 허은하 수석 대변인, 전성균 화성시 의원, 청강정 전 정책위 부의장 뭐 등등 한 분 더 조대원 전 대구시당 위원장 5명 이렇게 대표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시는데 개혁신당에서는 뭐 어떤 분이 좀 분위기가 모여지는 게 있나요? 지금 후보가 5인데 예. 이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 1명입니다. 예. 1명이고 가장 다득표를 받은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3인이 최고위원이 될 최고위원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지명하게 되면은 그 정책위 의장까지로 해서 최고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요. 네네. 개혁신당 당원 단계는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이기인 전 최고위원하고 허은하 수석대변인 둘이 양강 구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당명 뭐 바꾼다 얘기 있었는데 이게 뭐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없어서 그렇다던데 그래도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좀 알려졌다 보니까 뭐 합당 조건이었었죠. 한국의 희망으로 다시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번 우리 전당대회가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창당대회를 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선거를 바로 치르게 된 거였었고 중간에 이제 여러 합당 과정이 있었고 네네. 물론 수임을 받고 그다음 위임 받아서 처리한 일이긴 하지만 창단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 여론을 다 들어가 제대로 된 지도부를 처음 뽑는 거고 예. 당명 문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네. 그것도 이제는 기존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 시절 저희가 이제 위임 받은 내에서 움직여서 그때는 좀 자유스러웠지만은 예. 이제는 당의 또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죠. 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당명 개정 못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개혁신당으로 뭐 갈 수도 계속 갈 수도 저는 있는 뭐 거죠.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더 봐요. 크다. 예. 네네. 그리고 이동현 부장님 지금 총선 이후에 새로 임명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했고 또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뭐 다음 주 뭐 언제 열린다. 뭐 가능성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심 청취를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도 만드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뭐 가깝게는 기자회견 형식부터요. 뭐 멀게는 조직 개편까지요. 어떤 방향으로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기존하고 바뀌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여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예. 후반기에 이제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당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홍철호 수석도 말씀하셨겠지만 과연 지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거부할 수 있거나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거는 좀 솔직히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영수회담 결과를 지금 복귀해 보면 예. 결국은 뭐 답답한 입장차만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거는 뭐 야당이 투쟁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에 올바른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맞춰가는 형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홍철호 수석 이제 인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만 갖고 있지 네. 될까라는 그 결과에는 좀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네네. 짧게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연휴 있고 그럼 화수목금인데 이때쯤 되면은 기자회견 뭐 어떤 식으로 언제 한다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지금 들린 얘기가 있습니까? 뭘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 예. 들은 바 없고요. 제가 들은 거는 뭐 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일단 유력하다. 네네.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하냐 했더니 그거는 아직 모르겠다고는 하는데 네네. 일단은 다음 주께 조직 개편을 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실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런 그 시작이 이미 이제 그 양자회담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대를 해본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